메종 기에뜨는 르꼬르비제의 초기 작품 중 아주 드물게 프랑스가 아닌 벨기에의 안트워프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여기는 파리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길에 그냥 밖에서 사진 한번 찍자고 했는데 가봤더니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되게 이렇게 전체를 보건수리 하는 중이더군요. 그냥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여기 들르려고 한 것 뿐인데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꼬르비제 건축을 복원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을 기회가 언제 있을까요? 도리어 이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DSLR 카메라 사진은 날려버리고 스마트폰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메종 기에트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여기 복원되면 여기 내부도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지요. 저의 그런 소원들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꼬르비제의 메종 기에트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메종 기에트가 있는 안트워프는 파리에서 북쪽에 벨기에의 브레스를 지나 거의 네덜란드 국경에 가깝게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메종 기에트는 안트워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역시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겠죠. 자, 구글 스트리트 뷰로 넘어갑니다. 벌써 복원 중인 메종 기에트 붓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구글 참 빨라요. 메종 기에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 외곽이다 보니 좀 너무 한가한 곳이더라고요. 어차피 외부 사진만 찍고 갈 요령이기에 그냥 여기 근처에다 불법 주차했습니다. 다음번에 복원된 메종 기에트의 외부와 내부를 제대로 볼 때 옆에 주차장에다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고요. 이것이 메종 기에트의 현재 정면입니다. 복원을 위해서 비계들과 안전망을 다 세워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사진 한 장 찍으려 한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측면은 의외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고요. 원래 메종 기에트의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종 기에트 답사에서 한 가지 깨우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꼬르비제의 이 흰 벽면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외벽을 다 벗겨버린 메종 기에트의 복원 현장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르타르가 벗겨진 곳을 보니 내부에 벽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벽면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벽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 게 아닐까요? 그 의문은 측면을 바라보니 금방 풀렸습니다. 여기 벽면은 외벽 마감을 걷어내어 곳곳에 벽돌 벽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벽돌 바로 위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벽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마치 그 위에 타일처럼 무언가를 붙이는 시멘트 접착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걸로 정확하게 어떻게 외벽 마감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메종 기에트의 벽면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꼬르비제의 초기 주택들의 외벽들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재료가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꼬르비제의 건축의 기본이 되는 도미노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외벽을 마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래 도미노 시스템이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둥과 슬라브, 계단만 철근 콘크리트고 벽은 힘을 받지 않는 장식벽, 즉 커튼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벽을 구조체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2022년 메종 기에트 답사에는 복원이 되지 못한 메종 기에트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복원되어 내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일단 검색해서 메종 기에트의 내부 사진을 모아 놓았으니 한번 구경해 보시죠.
매종기에뜨는 대지에 담장을 쌓아서 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후원도 무척 궁금하네요. 하지만 후원 사진은 못 찾았고 먼저 입구 부분과 부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여기 유럽 현지를 따라서 1층을 지상층, 그리고 2층은 1층, 3층은 2층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종기에뜨 입구입니다. 익숙한 꼬르비제의 컬러이지요. 이 색깔들은 바로 전에 콘텐츠인 빌라 라우슈에서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지상층에서 2층까지 쭉 연속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지상층 거실로 가는 문이고요. 여기가 지상층의 부엌입니다. 그리고 저 창이 바로 아까 전 외부에서 보았던 지상층의 창문이고요. 매종기에뜨는 하인이 관리하는 주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엌이 숨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입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면요. 자, 그럼 지상층 거실을 볼까요? 매종기에뜨의 규모에 비해서 여기 거실은 꽤나 거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는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공간을 보니 한 명의 건축가가 생각나네요. 바로 멕시코 건축가인 루이스 바라간이요. 바라간의 자택을 보면 여기도 담으로 주변을 막고 거실에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창을 만들어 놓았네요. 바라간이 꼬르비제의 추종자였으니까 당연히 매종기에뜨 같은 꼬르비제의 작품의 영향을 받았겠죠. 1층은 여러 침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매종기에뜨의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1층 복도와 함께 1층의 욕실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저렇게 곡선의 벽들을 다 콘크리트로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매종기에뜨의 외벽을 보면 다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 모르타를 바른 것이에요. 이 사진들은 1층의 침실인데 정확히 어디의 침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벽면과 창을 봐서는 1층 중앙에 있는 침실로 추정되기는 하지만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오픈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종기에뜨의 주인인 르네 기에뜨는 화가이자 미술 평론가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화가가 쓰는 오픈 스튜디오의 느낌은 나지 않네요. 그런데 이 복층의 느낌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는 복층의 오피스텔과 많이 비슷하네요. 복원 전의 오픈 스튜디오는 화가이기보다는 도리어 음악가의 스튜디오 같은데요. 2층 복층에서 바로 옥상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복층에서 2층 오픈 스튜디오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층의 디자인은 이후 그대로 유니테 다비타시움으로 이어지고 이후 한국까지 전해져서 한국의 많은 오피스텔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매종기에뜨의 주인인 르네 기에뜨는 꼬르비제의 파빌리온 드 에스프리 누보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꼬르비제에게 파빌리온 에스프리 누보를 기반으로 한 매종기에뜨의 설계를 의뢰한 것이죠. 기에뜨는 이 집에서 평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원래 파빌리온 에스프리 누보는 1925년 파리 미술 전시회에서 에스프리 누보의 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철거되었는데 이 사진의 파빌리온 에스프리 누보는 엉뚱하게도 이탈리아 볼로냐에 복원되어 지어졌다고 하네요. 앞으로 꼬르비제의 작품을 두 개 더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자꾸 콘텐츠를 만들수록 잃어버린 사진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네요. 다만 이것은 다시 여기를 가보려는 하늘의 계시라 믿고 그 소망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